서울은 빠르다. 서울은 급하다. 서울은 빌딩과 사람으로 가득 찬 어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도시. 하지만 서울은 도심 가운데 옛 성을 품고 있는 도시. 잊혀졌던 옛 서울을 만날 수 있는 길. 600년 전 도성을 감싸던 성곽을 따라 걷는 서울 성곽길. 도심 가운데 새소리, 물소리와 함께 흙길을 밟으며 걷다 보면 숨겨진 비밀의 정원을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에서 옛 서울을 만난다. 북한산 너머 아침 해가 붉은 기운을 토해내며 도시의 아침을 밝힌다. 인왕산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일출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 인왕산의 아침은 아직 잠들어 있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시작된다. 삭막한 콘크리트 숲, 자동차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이 거대한 도시 안에 흙길을 걸어 나무와 산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다. 남산과 낙산, 백악산과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18.6km. 옛 성곽을 따라 걷는 서울 성곽길. 백악산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옛 서울을 지키던 4대문 중 하나, 숙정문을 만나게 된다. 서울의 북문에 해당하는 이 숙정문은 열려있는 시간보다 닫혀있는 시간이 많았던 문. 북쪽에서 도성 내 여성들을 음란하게 만들 음기가 이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숙정문을 지나면 성곽을 따라 소나무 숲길이 이어진다. 숙정문을 지나 곡장까지 이르는 이 길은 서울 성곽길 중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이다. 사람의 발길이 한동안 닿지 않았던 까닭일까? 운이 좋으면 이 길에서 숲 사이를 오가는 꽃사슴을 마주칠 수도 있다. 인왕산 길을 걷다 보면 큰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그 모양이 승려를 닮았다고 해서 선바위. 이 선바위 아래는 예부터 무교 사당들이 줄지어 들어서기도 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청정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속이 탁 튄다랄까요? 마음이 탁 트여요. 올라가면 어쨌든 간에 그럼 시원하고
것도 하고 난 편안하고. 서울 성곽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심 속 숨겨진 비밀의 정원 같은 곳들을 만난다. 자동차 대신 새소리를 듣고 딱딱한 아스팔트 대신 푹신한 흙길을 밟는다. 서울이 몰래 숨겨둔 또 하나의 정원, 백사실 계곡. 울창한 숲과 맑은 물소리가 사람들을 먼저 반긴다. 부암동 길가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도심 속 계곡이다. 백사실 계곡에는 1급수에만 살 수 있는 도룡뇽이 서식하고 있다. 숲속 오솔길에서 만나는 정겨움과 포근함. 새소리, 물소리를 벗하며 걸을 수 있는 서울의 숨은 명소. 바로 백사실 계곡이다. 성곽길을 걷다가 지치면 다리도 마음도 잠시 쉬어가는 것.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암동의 이 카페는 성곽길을 걷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또 다른 명소다. 여기에는 서울과 마주하며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이 있다. 생각보다 좋네요. 되게 트여 있고 아파트 이런 데서만 살다 보니까 이런 데또 산도 있고 좋네요.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성곽길은 서울 4개의 산을 따라 또 서울의 옛 동네들을 따라 구불구불 끊어질 듯 이어져 있다. 이끼 낀 돌담 하나하나, 그 사이로 600년의 역사가 머무르는 것. 성곽은 한양이 경성으로, 경성이 서울로 바뀌는 그 오랜 시간을 지켜봐 왔다. 한 시민단체의 성곽길 답사가 있는 날, 오늘 이들은 낙산에서 성북동으로 이어지는 성곽길을 따라 걷는다. 이 축이랑 이렇게 어긋나게 한 거예요. 어긋나게 하고서 이렇게 거기에 그 돌 모양에 맞게 니은자로 깎거나 기역자로 깎거나 저기처럼 사선으로도 깎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맞물리고 그 마찰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경사면에서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곽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덜 무너지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서울 성곽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태조 5년. 이후 세종과 숙종 때를 비롯해 여러 번의 증축 보수 작업을 거쳤다. 복원된 시대에 따라 돌 모양과 색깔도 제각각. 이 담 하나에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시대 그리고 현대까지 600년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걷기 위해서 계속 시외로 산으로 이렇게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찾아보면 도심 속에서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더군다나 이 지금 서울 성곽길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더불어 가지고 자연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서울 성곽길이 부각되기 시작한 건 최근 불기 시작한 걷기 열풍과 더불어서다. 서울을 내려다보며 걷는 호젓한 길. 길 하나하나, 돌담 사이사이마다 풍경이 있고 이야기가 흐르는 길. 사람들은 이 길 위에서 잊혀졌던 옛 서울을 다시 만난다.
걷다 보면 우선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걷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연에 대한 소중함도 더 많이 느끼게 돼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성북동 성곽길에서 아래로는 소담스런 옛 기와집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 선생의 옛집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본체와 사랑채로 둘러싸인 아담한 앞들과 나지막한 소나무가 눈에 띈다. 193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집은 미음자 모양을 한 경기 지방의 전형적인 한옥 양식이다. 누구보다 이 집을 아꼈던 최순우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 8년간을 이 집에서 머물렀다. 방은 아직도 선생이 생전 머물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앞들과 달리 뒤뜰은 소박하고 아담하다. 툇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며 떨어지는 나뭇잎 사이로 가을을 만끽한다. 옛날 어릴 때 저희 집 말 큰 댁이 시골이지만 이런 집이었었어요. 예정시대. 그래서 큰 댁이랑 많이 비교가 돼요. 지금. 그래서 앞들과 뒷뜰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앞들보다는 뒷뜰이 더 정겹고 더 이렇게 뭐 하여튼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선생은 이 집 문을 걸어두면 깊은 산이라 불리워도 좋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 한적함을 사랑했다. 하나의 작고 깊은 산. 이 옛집에서 늦가을이 깊어간다. 인왕산을 뒤로 하고 홍파동 언덕길에는 또 하나의 옛집이 자리한다. 이 집은 홍남파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홍남파 선생은 봉선화와 고향의 봄, 성불사의 밤 등으로 이름이 알려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그는 생의 마지막을 이 집에서 머물며 피아노 선율에 고달픈 마음을 달래곤 했다. 수많은 음악가들이 드나들었던 이 집은 한때 끊이지 않는 음악 소리로 피아노의 집이라 불리기도 했다. 독일 선교사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이 집도 독일 선교사가 살던 집이었고,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이 참 적은데요. 또 참 애착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집이 항상 음악이 흘렀대요. 그래서 저 밑에 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항상 음악이 있어서 주소를 몰라도 이 집을 찾아올 수 있었대요, 제자들이. 성곽길 너머 자리한 옛 집들. 그곳에 가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 옛 사람들의 자취를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보물 1호, 서울 4대문의 하나인 동대문의 본래 이름은 흥인지문. 어질 인자를 써서 인을 북돋우는 문이란 뜻이다. 이 흥인지문에서 시작된 성곽길은 그대로 낙산으로 이어진다.
낙산은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서울의 명소. 그 가운데 낙산 공원이 있다. 낙산을 따라 이어진 성곽길을 걷다 보면 돌담 아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 하나와 만난다. 삼선동 장수마을. 즐비한 고층 아파트들 사이 겹겹이 이어지는 슬레이트 지붕, 좁은 골목길, 낮은 담장. 장수마을에는 70년대의 골목 풍경이 아직 머물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살아남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 만들어졌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파른 이 언덕길에 세운 마을의 이름은 그래서 장수마을이다. 요런 데도 있나, 지금도 이런 곳이 있나 해가면서 상인세가 계단이고 여기 생활 환경이 이상하다 이런 걸 알아서 사람들이 많이 정도지. 요 아래 골목은 더 고상해. 삼선공원 안 덩그러니 서 있는 한옥 한 채. 옛 조선의 군사 업무를 관장하던 삼군당의 총무당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와도 같은 역할을 하던 삼군당은 원래 창원당, 총무당, 덕이당 이렇게 세 채가 모여있던 건물. 몇 차례 화제를 거치며 지금은 총무당만이 남게 됐다.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한켠. 옛 성곽길은 잊혀진 그 시절의 서울을 아직도 품고 있다. 낮은 돌담길을 따라 이어지는 한옥들, 소나무가 뻗어나온 기와지붕. 마을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것. 인왕산과 북한산을 등지고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이다.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북촌의 한 한옥. 석 달 전 예약이 마감될 만큼 외국인들에게 인기다. It was my first time in the hanok, and with the warm on the floor, and it was really nice. It's a beautiful place to stay. It's very calm and quiet and serene, and the rooms are beautiful, and the owner is a very nice man, and the best location in the city so far I've ever been able to find, and it's just overall beauty, and it's perfect actually. 주말이면 한적하던 북촌 마을은 몰려드는 인파로 몸살을 앓는다. 도심 속 한옥 마을은 도시 사람들에게 옛것에 대한 그리움이자 잃어버린 유년과 같은 것. 어렸을 때도 한옥을 거의 못 보고 자라서
여기 오면서 이제 한옥을 많이 보는데 참 우리나라의 멋이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괜찮은 거구나, 참 멋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 바로 길상사다. 성북동에 자리한 이 길상사는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거주하던 곳이다. 보통 사찰과 달리 도심 안에 자리한 까닭에 길상사에는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의 절들은 뭔가 조용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여기서는 이게 트임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기존의 지금 다른 절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 절은 또 다른 느낌의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시인 백석을 사랑한 한 기녀의 가슴 아픈 사랑이 머물던 곳, 그리고 법정 스님의 생전 흔적이 남아있는 곳. 길상사에서 서울의 가을이 깊어간다. 성북동 산비탈, 좁다란 산동네 골목길 사이 북쪽을 향해 앉은 작은 한옥 하나가 숨어 있다. 시무장이라는 이름의 이 한옥은 독립운동가이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옛집. 조선 총독부와 같은 곳을 보기 싫다 해서 일부러 북쪽을 향해 앉은 집. 선생의 대쪽 같은 성품이 그대로 엿보인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도 이렇게 실천한다는 게 힘든 건데, 이렇게 그래도 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북향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가운데 빽빽한 빌딩 숲 사이, 가을이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길 하나가 있다. 덕수궁 돌담길을 휘휘 돌아 가을이면 은행잎이 발끝을 수놓는 길. 이곳에서라면 도심에서도 산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한 발 한 발 내리는 발걸음에 가을이 머무는 것. 각박한 도시살이에 지친 마음에 조금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곳. 정동길에는 운치와 여유, 낭만이 있다. 도심에 있으면서도 도심 같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산에 가서 단풍 보는 것도 만만치 않게
도심에서도 단풍을 즐길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단풍 예쁜 길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한번 일부러 찾아왔어요.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비롯해 정동길 근처에는 100년이 넘는 한국의 근대 건축물들이 줄줄이 서 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만나는 공간, 정동길. 덕수궁 정관헌. 고종이 차를 마시고 손님을 대접하던 곳. 정관헌에서는 대금 소리를 따라 가을밤의 정취가 흐른다. 남산에서 인왕산으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18km의 옛길 서울 성곽길. 돌 하나하나의 역사를 담고 담 사이사이 이야기를 품은 것. 잊혀져가던 옛 서울의 모습과 만나는 길. 그리고 그 위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길. 우린 성곽길을 걸으며 숨겨진 서울을 만난다. 그때 한 조각 햇살이